경기도 동두천시 연천군 양주시 을 출신의 김성원입니다. 비상계엄이 큰 사회적 혼란과 또 불안을 초래했다는 것에 대해서 여야 간 이견은 없습니다. 또 여기 계신 그 어느 분도 계엄을 옹호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그런 일방적인 진술 또 의혹 제기로 인해 갖고 국민의 갈등과 또 불안을 부추긴 건 아닌지 이런 점은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특히 이제 아니면 말고 식의 이런 선을 넘는 이 음모론으로 또 다른 국민들의 이 갈등과 또 분열을 조장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 빠른 속도로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이기는 하지만은 이번 국정조사에서 정치적 공방과 또 거짓 선동의 장이 아닌 오로지 실체적 진실을 국민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진실의 장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또한 우리 국방부 또 군인 여러분들에게도 말씀드립니다. 확고한 군사 대비 태세를 확립한 가운데 군 본연의 임무에 매진함으로써 이번 국정조사를 계기로 인해서 다시금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군으로 거듭나기를 기원드린다는 말씀을 먼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님, 예, 어저께 국방부 대변인실에서 국방부 입장을 발표를 하셨더라고요.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네, 그 내용을 보면은 우리 군은 확고한 군사 대비 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일관된 대북 정책을 통해서 북한의 도발을 억제해왔다. 이러한 정상적인 군사활동과 조치를 들고 일각에서는 지난 연말부터 계엄 상황과 결부시켜 지속적으로 북풍 공작 의혹을 제기함으로써 안보 불안을 야기하고 우리 군의 군사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예. 자, 여기서 일각에서 주장하는 그 일각은 어디입니까? 제가 뭐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왜요? 국민들 다 아는데 그걸 왜 그것은 직무대행께서 언급을 못 하십니까? 이렇게 입장문까지 정치권 또는 언론 이런 데서 다양한 가운데서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언론에서 먼저 시작했습니까? 정치권에서 먼저 시작했습니까? 정치권에서 발화가 돼가지고 언론에서 받아 써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게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그 다음에 북오물 쓰레기 풍선 대응, 대북 확성기 방송 문제, 자 이런 것도 문제 삼는 것도 문제지만은 평양 무인기 침투 사건, 대북 전단 살포 의혹 등에 대해서는 북한의 주장에 동조를 하고 있다는 게 더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은 지금 그러한 일부의 주장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 예. 우려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자, 이거 근거 없는 허위 주장이지 않습니까? 왜곡된 주장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이런 왜곡된 주장으로 인해 가지고 장병들의 명예와 사기 분명히 저하되고 또 우리 군사활동 위축시킴으로써 군사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입장을 저희들이 표명을 했습니다. 이번 국정조사에 우리 국민의힘의 목표도 그겁니다. 가짜 정치 선동 그런 것을 제대로 국민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것이 이번 국정조사의 저희 목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직무대행께서도 이러한 잘못된 그런 왜곡된 사실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그렇게 나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다음에 곽종근 특수전 사령관 이렇게 한번 자리에 서시죠. 예, 전 특수전 사령관입니다. 예, 제가 작년 12월 10일 날 국방위 긴급 현안 질의도 받고 그 다음에 많은 이제 지금 공소장도 다 이렇게 읽어봤는데 예, 여러 가지 의문점이 있어가지고 우리 사령관에게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12월 10일 날 그때 긴급 현안 질의에 출석해왔고 비상계엄 당시에 대통령하고 2차례 통화했다고 그때 말씀을 하셨었죠. 그렇겠습니다. 근데 아까 오전에 질문하셨을 때는 3번 통화했는데 한 번은 통화가 안 됐고 2번 통화됐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3번 통화가 아니고 3번의 전화 연락이 왔었는데 두 한 번 번은 못 받고 2번 통화했다. 2번 통화했고 한 번은 통화가 안 됐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2번 통화하고 한 번 통화가 안 됐고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2차 통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대통령께서
그러니까 증인께서는 대통령께서 2차 통화에서요. 예, 두 번째입니다. 예, 두 번째 통화에서 의결 정족수가 아직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증언했고 그렇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 관련돼서 이 증인께서는 항명이지만 국민과 요원들이 다치지 않도록 작전을 중지시키고 따르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맞습니까? 정확히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예. 자, 그런데 우리 저기 사령관님 그 주변에 있는 특전사 간부 휴대폰 메모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 알고 있습니까?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그 메모 내용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 다급해진 사령관 유리창이라도 깨고 들어가라 소리치고 보안폰으로 지시. 그다음에 두 번째 본회의장에서 표결을 못하도록 의원들을 빨리 끌어내라. 빨리 가라. 표결하면 안 되는데 707은 추가 병력 2차 투입해라. 3. 전기 끊으면 안 되나? 의사당 지붕에 내리면 안 되나? 이렇게 말씀하신 증인의 구체적 그러니까 지시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인정을 하십니까? 아니면은 거부하십니까? 그건 여러 가지 내용들이 섞여 있습니다. 예. 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자, 좀 이따 제가 시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저기 최근 이제 공소장에 보면은 우리 저기 곽종근 증인이 12월 4일 날 707 특수임무 단장과 제1 공수특전 여단장에게 건물 유리창을 깨고서라도 국회 본관 안으로 진입하라.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 문을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라. 국회의원들을 밖으로 끌어내라라고 지시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십니까? 아니면 부인하십니까? 두 번째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인정하십니까? 부인하십니까? 부인하시는 거예요? 그거 부분은 아니, 부인하시는 겁니까? 인정하시는 겁니까? 제가 한 말이 아니고 그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들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그 말을 전달하는 내용이 전파된 것이지 제가 그렇게 하라고 지시한 사항 아닙니다. 아니, 그렇게 전달했으면은 그 받는 사람은 그게 대통령이 지시했다고 생각합니까? 그 말씀을 그렇게 전달한 것이 아니고 제가 나중에 그 경위를 파악을 했는데 먼저 뒤에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리창 문제는 어떻게 발단이 되었냐면 707 특임단장이 정문에서 안으로 들어가는데 못 들어가기 때문에 다른 길로 돌아 들어가겠습니다라고 해서 그럼 알았다라고 했는데 예, 제가 좀 과정상에서 시간 들어간 좀 것이고 이따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그 저기 우리 모든 군인들이나 또 국민들은 우리 사령관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그래도 대한민국 육군 중장이라고 하면은 일관되고 그리고 또 명확하게 또 정정당당하게 이렇게 해야지 자꾸 진술이 바뀌는 모습을 보면서 군의 신뢰가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제가 좀 기회를 드릴 테니까 그 당시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한번 말씀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 대통령의 두 번째 통화 내용을 지시를 받고 그 내용을 참모들하고 논의하고 전달하는 과정상에 제가 나중에 알았는데 그 마이크가 켜져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 내용이 마이크로 각 여단까지 다 전파가 돼서 그 내용을 그렇게 인지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내용이 마치 지시된 것 같으로 수명된 것처럼 돼 있는데 저는 그 다음에 논의한 다음에 분명히 그 상태에서 현위 취해서 더 들어가지 말고 중지해라. 사용하지 마라 라고 분명히 지시해서 그 상태에서 멈췄습니다. 그 중간 과정에 마이크로 나간 방송을 듣고 그렇게 나중에 그렇게 됐다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분명히 제가 그거를 지시하지 않았습니다. 네.